쿠팡의 반격. 쿠팡 사태는 쿠팡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쿠팡 흔들기일까? 지금 쿠팡 사태가 전개되는 걸 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음모론도 있는 듯하고 정치 서스펜스 영화 같기도 하다가 이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내고 그 범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천의 벽돌과 함께 던진 노트북을 자체적으로 잠수부를 동원해 건져내서 포렌식까지 하는 등 마치 스파이 첩보 영화까지 간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 사태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묘한 것 같습니다. 쿠팡 사태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분명히 기업의 문제인 것 같은데 좌파와 우파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에서는 한미 합작 기업으로 인식되는 쿠팡을 정부가 탄압하고 중국 기업인 알리테무에게 반사 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주장과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들의 수긍이 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쿠팡을 보면 이상하게 조금씩 악재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 발생한 쿠팡의 순환사에 대해 좀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쿠팡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한 건 지금 모두가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쿠팡 새벽 배송 시스템을 민주노총에서 문제 삼으면서부터였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이 0에서 5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발표 후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민주노총의 행태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이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가 주문 다음 날 새벽까지 상품을 가져다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노조는 야간 배송 막으면 일자리 줄어든다.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렇게 사태가 격화되던 중 2025년 11월 12일 갑자기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30대 기사가 차량 단독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12일 업무 중단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후 쿠팡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기사가 때맞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 며칠 뒤인 2025년 11월 21일 언론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보도했습니다. 이때 쿠팡이 4,536명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1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 29일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3,370만 개라고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고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노출됐다는 고객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쿠팡 대규모 과징금과 손해배상 법적 분쟁 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 신고 통지 지연 없었다면 과태료는 부과 안 하지만 과징금은 못 피해. SKT 뛰어넘는 과징금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음.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2일 MBC에서 반복된 비극 쿠팡에서 또 죽었다. 올해만 8명 숨져 2025년 12월 7일 언론들의 보도 영상에서 정보 유출 공지 늦었다는 취지와 2차 피해 조사에 대해 언급이 됩니다. 2025년 12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슈를 악용한 피해 보상 사칭 전자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쿠팡 사태는 언론, 특히 좌파 언론에 의해 그 몸집을 급격히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동안 새벽 배송에 대해 팽팽했던 의견들이 이런 악덕 기업 쿠팡을 옹호해서 되겠냐? 그리고 좌파 연예인들의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하다는 캠페인까지 벌어지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정부도 강력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3인 검찰 고발. 2025년 12월 21일 공정위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 재산상 손해 등이 확인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근거로 영업정지까지 제재 검토 가능하다고 보도. 2025년 12월 22일 국세청, 쿠팡 특별세무조사 착수 보도. 유출 사태 여파 속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기사 나옴. 2025년 12월 23일 큰 논란이 되었던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폐점과 고용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에 피해를 끼친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분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특히 중국의 관여가 의심되는 이런 사태가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 LG U+, KT, SK텔레콤 등의 회사도 이미 털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우리 정보가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 퇴직자에 의해 발생한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 및 보상이 아니라 이상하게 기업 죽이기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알리테무는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대해서도 국외 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처벌의 흐름 및 강도가 사뭇 다르기에 쿠팡 죽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쿠팡 죽이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에 피해를 끼친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과연 어떤 정치권과 시민단체일까요? 전 당연히 좌파 진영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나온 알리테무에 대한 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20일 테무가 최근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연면적 5만 평 대형 물류센터를 장기 임차 계약했다는 보도 나옴. 2025년 11월 14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기업이 멈추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기사 나옴. 새벽 배송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특배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쿠팡컬리, CJ 대한통운 등 국내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2025년 12월 2일 매일경제에서 11번가 알리 이용자 급증할 때 쿠팡은 주춤. 국민일보는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한국 시장을 노리는 시커머스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보도함. 2025년 12월 9일 뉴시스가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국내 채용을 대폭 확대하며 조직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함. 2025년 12월 20일 조선일보에서 털린 김에 개인정보를 중국에 팔자, 틱톡 테무 보상 가입, 줄 이어라는 내용이 보도됨.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저는 정말 이 모든 게 단순히 사고였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열쇠처럼 보였던 쿠팡이 마치 반격에 나서는 듯한 발표를 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전직 직원을 특정해서 유출자 행위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이에 따르면 고객 정보 3,300만 개 중 3,000개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정보를 모두 삭제했고 제3자 전송 데이터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체 조사 발표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쿠팡 측이 이번 사태를 대하는 대한민국 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쿠팡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전 세계 최상위 3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언스트 애녕의 조사를 의뢰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정부에 제출해 왔는데, 정부가 관련 조사 내용을 공유받은 뒤에도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자 선제적으로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월 25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주재로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재차 강조된 가운데 정부 패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경고가 아닌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고가 아닌 항의를 하는 걸 보니 쿠팡이 만만한 상대는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정부의 긴급 회의를 보면 현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자칫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도 현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반플랫폼법이나 디지털 규제법의 연장선에서 다루려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 이 문제가 확대된다면 이는 그 전에 합의한 관세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쿠팡 사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단순 기업의 사고가 아니라 한미 간의 외교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포함한 메머드급 태풍으로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여러 국정 운영이 친중 성향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를 따라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이 친중 성향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도둑이 자신을 도둑이라 하지 않듯이 이재명 정부가 설사 친중이라도 자신들이 친중이라고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너무 많은 것들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노총에 의해 점화된 새벽 배송 문제가 중국인 퇴사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몸집이 커지더니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다른 기업들의 사례와는 달리 영업 중단까지 운운하고, 일부 의견이지만 홈플러스 인수 얘기까지 나오는 이 흐름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닌 무언가 기획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건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통해 쿠팡이 위축된다면 중국 기업인 알리테무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예상도 저만의 개인적인 단편적 예측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는 좀 미묘할 듯합니다. 쿠팡은 우파만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좌파도 많이 편리하게 사용했던 기업이어서 그 속내가 당장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좀 복잡하겠죠. 결론을 요약하자면
쿠팡에 대한 정서는 불만, 불안은 커졌는데 끊기는 어렵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알리테무에 대한 정서는 싸서 쓰지만 신뢰는 낮다 아닐까요? 또한 쿠팡은 한미 연합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알리테무는 중국 기업이어서 국민들 사이에 있는 반중국 정서로 인한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미 연합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는 혹은 미국 기업 같은 쿠팡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중국 기업 알리테무를 사용할 거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결정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